안녕하세요 여러분, 박기령 강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 종류와 특성 판매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온라인 판매 종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의 종류와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길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온라인 판매 쇼핑몰에서 이제 강사로 10년 정도 일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이나 생활용품 쪽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5차시까지 쭉 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은 일단 온라인 판매 종류와 특성 판매하기, 그리고 이제 쇼핑몰 제작하기, 스마트 스토어 실적, 그리고 11번가는 오픈마켓이죠. 그래서 11번가 셀러 오피스 살펴보기, 그리고 SNS 마켓도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SNS 마켓 시작하기, 이렇게 5차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매 채널 종류와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상품 등록을 모든 채널에 해보시고 이런 판매 해보신 창업자보다는 아주 이제 뭐 직종을 바꿔보신다던가 창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채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시장의 장점이라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어떤 채널이든 사실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자본도 적게 들죠.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하죠. 그것도 좀 적게 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라서 오프라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에서만 수출도 하셨다가 이제 판매도 하시던 분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해야지 하고 밀어주시다가 이제 교육도 들으시고 판매 채널 찾고 스마트 스토어가 뭐지 하면서 유튜브 막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인지라 온라인 마켓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지만 평생 직장, 사실 근데 오프라인에서만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도 다 나가서 문을 열어야 하지만은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새로운 채널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뭐냐면은 레드오션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블루오션이다, 팔면 다 팔린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도 있지만 10년간 제가 여기 있고 판매를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옆에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지켜보다 보면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걸 단계별로 쪼개다 보면은 나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진짜 많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도 써야 하고 이럴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쟁자가 있어요, 인터넷 시장에도. 그래서 레드오션이다 하는 이곳에서도 채널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오션이에요. 모든 채널이 다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인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채널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채널이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단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터넷 시장 무조건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까 봐. 일단 창업 후에 바로 효과가 내거나 이러려면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광고를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판매가 되거나 하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면은 상세 페이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었어야 광고를 쳤을 때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치긴 또 무섭고, 광고를 쳐도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인내심에서 바닥이 나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이게 버티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게 바로 효과가 나지 않고 바로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이거를 판매하면서 버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본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온라인 창업도 좀 하실 수 있다. 아무리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 하더라도 버티는 자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시작하는 만큼 경쟁자가 많아요. 너도 나도 다 이제 뭐 업계 말로는 파리피플이라고 하죠. 다 파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사실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판매하는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 보이지만 제대로 판매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다 그냥 물건 올려놓고 결국 버티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자가 좀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라는 거라든가 이제 광고비 같은 것들로 지출이 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알아보시고 채널도 입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어디에 무엇을 이제 판매할 것인가. 사실 무엇, 아이템은 정해진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어요. 저의 오늘 강의는 어디에 판매할 것인가, 요게 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소셜, 입점물, 전문몰, 쇼핑몰, 해외몰, SNS 이렇게 제가 추려놨어요. 이거 외에도 뭐 와디즈 펀딩이라고 해서 와디즈 같은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뭐 한 곳만 입점해서 성공해서도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수입을 많이 갖고 가는 분들이, 창업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채널이 많다는 거. 그리고 SNS, 오픈마켓, 그리고 입점물, 이런 거는 저게 한 채널이 아니라 오픈마켓만 해도 뭐 4군데 이상도 있고요. 그리고 입점물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SNS 마켓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오픈마켓이에요.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이런 걸 오픈마켓이라고 저희가 하죠. 장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자금을 적게 들고 피지사라는 걸로 연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카드 결제라든가 뭐 이런 결제 시스템을 달지 않아도 이제 고객분들이 결제라든가 이런 걸 다 알아서 오픈마켓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낮은 마진율. 마켓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너무 비싼 건 좀 판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이익에 비해서 좀 많이 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진이 적은 데 비해서 이 오픈마켓 안에서도 광고를 쳐야 상위 리스팅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수수료도 8에서 12%를 이제 저 오픈마켓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판매가 되면. 그렇다 보니까 마진율이 우리한테는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마진이. 그래서 결국에는 오픈마켓도 나중에 쇼핑몰로 다 오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매자분들 중에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이제 오픈마켓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가장 핫하죠,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이제 만든 오픈마켓과 비슷해요. 다만 수수료나 이런 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네이버 뉴스에도 나기는 했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만든 몰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막 판매를 했었어요. 왜냐? 상위 노출이 다른 마켓보다 더 잘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중간 형태, 어쨌든 샵처럼 내게 하나 꾸며져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래쪽 보면은 역시나 호스팅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상에 쇼핑몰을 만들거나 이러면 이제 호스팅 비용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 피지사 연결, 저런 것도 이제 결제 시스템을 또 역시나 안 달아도 되고요. 도메인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픈마켓하고는 좀 다른데,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을 따로 사서, 인터넷 주소죠, 도메인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최저 2%예요. 저 2%는 무조건은 아니고 내가 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링크를 직접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들어와서 구매하면은 2%인 거예요, 수수료가. 근데 만약에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추가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거기에 이제 결제들, 휴대폰 결제나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저 수수료들이 이제 더해지게 되겠죠. 근데 아무리 저 수수료가 더해지더라도 오픈마켓의 그 8%에서 12% 수수료보다는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열광했다는 거.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면서 윈도우라는 데 입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또 다른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또 다른 채널이 또 있는, 죄송해요. 스마트 스토어의 또 다른 채널보다는 네이버 마켓에서 또 다른 채널이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 스토어고 하나는 윈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푸드, 리빙, 뭐 스타일 윈도우 등등등 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이 윈도우 입점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하시면 좋겠죠. 왜냐면은 어차피 같은 상품에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영역이 2개가 되기 때문에 나름 입점하면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스토어에는 네이버페이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제 시스템을 따로 달지 않아도 되는 거라, 엠페이라고 붙어 있죠. 그리고 적립금도 꼭 내 마켓이 아니라 다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다, 그런 적립금도 한 번에 이제 적립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 선호하는 편입니다. 적립금을 어디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엠페이는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따로 달려면 어떤 작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또 네이버 쇼핑 그 수수료가 또 한 번 더 붙게 됩니다. 그렇게 쇼핑몰에서 쓰게 된다면은 네이버 페이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최근도 아니죠, 꽤 오래 지났죠. 요즘 마켓에서는, 이거는 오늘 수업과는 큰 관련은 없지만은 무형의 상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행 상품이라든가 뭐 이제 강의 같은 것도 판매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은 지역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소셜이에요. 소셜 입점몰 전문몰을 그냥 하나로 묶어놨어요. 왜냐? 일단 수수료들이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소셜이라는 건 어떤 데냐면은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소셜 커머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곳이라든가 그리고 저기 보면 뭐 10x10, 1300K, 아이디스라고 지금 오타가 났는데 아이디어스 그리고 W 컨셉 등등등 29cm. 자, 들어보셨던 될 거예요. 되게 유명하죠. 저건 뭐냐면은 저 오픈마켓이랑도 비슷해요. 저 업체들에서 뭔가 운영을 해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저 업체들은 운영만 하고 입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몰들을. 그래서 입점을 해서 거기 있는 판매자들한테 수수료를 역시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앱 입점도 있어요. 뭐 지그재그나 브랜드는 패션 쪽 입점이겠죠. 장점. 해당 몰을 사용하는 특정 계층이 있어요. 맞아요. 핸드메이드 제품만 선호하는 그런 분들은 아이디어스를 가고요. 펜시용품 하면 뭐 10x10이라든가 이런 데가 유명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네이버 쇼핑이 아니더라도 저길 들어가서 사요. 판매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 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오픈마켓이랑 제가 비교를 딱 했는데 같은 물건이라도 저기에서 좀 더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단점. 좀 복잡해요. 입점을 하려면 다 달라요. 이거 입점하려면 어떤 조건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기보다는 저런 업체들은 맨 하단에 가장 사이트의 하단에 보면은 입점 안내라든가 입점 문의 같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은 입점 제안서를 쓸 수 있고요. 개인 브랜드가 있어야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가 높아요. 15%에서 20%로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상품평이 좀 잘 안 달리는 경향도 있고요. 채널별로 정산이 늦는 경우, 예를 들어 한 달 뒤 정산, 이런 경우에는 자본이 있지 않은 이상 회전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는 장점이 로켓 배송 같은 게 있고요. 특정 계층이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제 또래들, 저희 또래 이제 부모님들 있죠? 어머니들이 쿠팡 로켓 배송 엄청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많이 시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정산이 좀 늦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스도 유명하죠. 그래서 수제품 하는 분들은 여기 입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도 그냥 입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입점을 하고요. 여기는 월별로 돈도 또 냅니다. 이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핸드메이드 제품만 찾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이미 팬층이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입점하면 홍보 효과가 있어요. 우리 제품이 아이디어스에도 입점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인스타에다 올리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좀 좋아해요. 아이디어스 입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수료가 높아요. 20%. 그리고 결제 수수료도 또 따로 있고요. 월 55,000원씩 내야 하는 입점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입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름 아이디어스도. 그래서 핸드메이드 제품의 입점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트의 하단에 보면 입점 문의가 있어요. 요거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입점 제안서를 한 번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채널 한 개 판매하는 것보다 어찌됐든 두 군데, 세 군데, 네 제품이 있다면 판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단에 쭉 내려서 볼게요. 여기에 입점 문의가 있죠?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작가명, 브랜드명, 연락처, 이메일 등등 해갖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체크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제출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서류 검사를 통해서 입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쇼핑몰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언젠가는, 가장 마지막은 쇼핑몰인 게 브랜드를 구축하기도 좋고 수수료가 일단 없죠. 장점, 이미지 구축하는 데 좋아요, 브랜드를. 그리고 마진율 높죠. 수수료가 떼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쇼핑몰은 디자인을 하기 나름이에요. 디자인 한계가 없고요. 그리고 이벤트, 블로그, 뭐 쿠폰 마케팅에 한계가 없고요. 매니아층을 내몰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스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리고 단점, 광고비를 가끔 크게 지르는 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끔 이 사이트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쇼핑몰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는데 호스팅 업체라고 해요.
카페24, 메이크샵, 가비아, 고도물 이 네 군데가 가장 유명하고요. 다 좀 달라요. 가장 사실 제가 카페24 강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카페24가 무료라서 가장 큰 강점이고요. 다른 곳들은 월마다 그 땅 비용을 내요. 월세를 낸다고 하죠. 그걸 호스팅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면서 사이트를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몰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이베이, 뭐 큐텐, 아마존 이런 데 판매. 이런 데에서 이제 판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채널이고요. SNS 마켓도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로그 마켓, 인스타 마켓, 유튜브는 또 홈쇼핑 형태로 요즘에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대세죠. 그래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고 하죠. 저기나든가 이제 셀렉티브,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리고 그립이라고 하죠. 저기도 이제 동영상으로 판매하는데 식품 쪽에 좀 판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 보면은 판매를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리퍼로 지원해서 내가 판매를 이렇게 갑자기 쇼호스트 그런 사람처럼 그냥 지원해서 쇼호스트로 판매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로 등록하거나 그리퍼, 쇼호스트로 등록을 할 수도 있는 특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이런 채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이거는 지난 동영상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채널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널 한 개에서 성공을 하시는 게 중요하긴 해요. 가끔 막 어떤 장기 교육 같은 거 들으면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상품을 막 올리는데 한 곳에서 성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스마트 스토어든 오픈 마켓이든 쇼핑몰은 일단 쇼핑몰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한 곳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는 성공할 수 있는 상품과 상세 페이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상세 페이지가 성공을 한 거니까 그걸 그대로 아이템을 늘리기보다 채널 늘리기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것 대 이거라며 새로운 아이템을 또 발굴해서 또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그거를 또 실험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미 한 채널에서 성공한 그 아이템을 다른 채널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일단 한 가지 채널에서 성공, 그리고 채널을 늘려가는 거. 그때 쇼핑몰도 좀 빨리 만드시는 걸 추천하는 게 쇼핑몰만이 떼이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나만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몰로 유입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제 쿠팡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박스에다가 저렇게 내 사이트로 유도하는 저 주소를 갖다 인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렇게 교환 및 환불 요청서를 넣을 때 쇼핑몰 홍보 같은 거 안내를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업체도 화장품 천연 화장품 같은 거 만드는 이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저기도 예전에 오픈마켓에서 성공한 다음에 요즘엔 거의 다 쇼핑몰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좀 유명한 업체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판매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제 내 상품을 벤더사에다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를 누군가가 운영하는데 내 거를 입점시키는 방법도 요즘엔 있어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굳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 오픈마켓 같이 그렇게 꾸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서 판매가 되면은 그 사람한테 수수료 20% 같은 걸 주고 내가 나머지를 갖는 이런 게 있고요. 만약에 상품이었다면 거꾸로 이제 위탁 판매, 온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품을 받아다가 이제 채널에 올리는 뭐 이런 방법들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미 온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떼다가 파는 거는 상품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다른 판매자도 다 똑같이 팔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10에서 20%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반대예요. 내가 벤더사인다. 내 상품을 맞죠? 거기 입점을 시키는 거 또는 다른 상품들을 갖고 와서 내가 재고 부담 없이 판매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제 채널도 오픈마켓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채널을 하나만 만들어서 여러 채널에 옮겨 가시라고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박기령 강사였습니다.